안녕하세요. 당뇨를 앓은 사례자분들의 얘기를 통해 당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의분 모셨는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당뇨병의 종류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흔히 소아당뇨다, 성인 당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어른들이 걸리는 당뇨병과 아이들이 걸리는 당뇨병이 다른가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죠. 좀 더 당뇨병이니까 당뇨병이라는 것은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 상태를 당뇨병 그러니까 양쪽 다 혈당이 높게 지속되잖아요. 근데 단지 한쪽은 좀 어렸을 때 생긴 거고 한쪽은 좀 성인이 된 다음에 후에 생긴 거라는 점에 나이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당뇨병의 원인이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필요한 거보다 적어서 근데 어린애 쪽에는 유아형 당뇨병 쪽에는 인슐린 부족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어른형은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부족하는 질은 똑같지만은 양적으로 좀 심한 쪽, 네. 좀 덜 심한 쪽이 유아형 당뇨병, 성인형 당뇨병이죠. 사실 합병증하는 것도 똑같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치료하는 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네. 참 언뜻 생각하면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은 뭔가요? 당뇨병 원인은 지금도 유아형 당뇨병이나 성인형 당뇨병이나 원인을 잘 알아야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 몸의 장기인 췌장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화액을 만드는 소화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소화에서 들어온 영양분을 우리 몸으로 동화작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관이 함께 함께 있는 장기인데 당뇨병 그 중에서 동화시키는 일을 하는 장기가 선택적으로 파괴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 췌장장의 췌장 혐의가 사진 보면은 이런 세포들은 췌장액을 만드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소화액을 만드는 세포고 요런 세포들은 뭐냐면 모여있는데 이것은 인슐린 만드는 세포예요. 요건 내분비계가 아니고 요거는 소화기관이죠. 췌장액, 소화액을 만드니까 관으로 나가고 이건 인슐린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게 정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당뇨 환자들 보면은 다른 데는 아무 차이가 없고 췌장에서 이 인슐린 만드는 것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핵도 없어지고. 요 한 가지 차이점만 발견이 돼요. 바로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된 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바로 이렇게 췌장이 망가진데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망가져서 기능이 없고 이게 다른 물질로 바뀌어져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하려면 원인을 잘 알면은 원인만 공격하면은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인을 잘 알고 당뇨 치료하려면 당뇨병 환자들이 의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치료해요. 왜? 집에서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췌장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요 먹는 게 중요한데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 이빨 이제 씹어서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시키잖아. 소화시키는 작은 물질로 바뀝니다. 창자 벽을 통과해야 되니까 잘게 쪼개져요. 그러면 잘게 쪼개면 뭐니까 포도당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그 포도당이 우리 창자벽을 통해서 우리 피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 혈당이 좀 높아지게 되면은 췌장에서 알아가지고 인슐린을 내가지고 인슐린을 피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이 포도당들이 우리 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살 속에서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도당에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정상혈당 치고되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보세요. 정상인은 췌장에 살아있으니까 음식 소화돼가지고 들어온 포도당이 영양분이라 볼 수 있죠. 아미노산 영양분이니까 포도당 아미노산들이 인슐린이 있어도 피 속에 있어가지고 동화돼서 몸속으로 들어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어떤 거냐면은 불행하게도 우리 몸에 여러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췌장 장기가 망가졌어요.
그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음식 먹고 들어온 포도당이 피 속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피에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 안 하니까 쌓여가지고 축적돼가지고 고혈당이 되겠지. 높아지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은 에너지가 안 들어왔어요. 연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연료 공급 불능 상태니까 뭐 힘이 빠지겠죠. 피곤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당뇨병이 어떤 병이냐 잘만 하면은 어느 누구도 당뇨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헛발질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알면 됩니다. 이거 문제를 알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가서 병원 가서 의사 얼굴 보고 약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굉장히 불충분한 일입니다. 환자 자신이 자기가 자기 치료 의사가 돼야 된다는 이런 그 원리를 알아 이 진실을 알고 있었죠. 이게 사실이니까.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당뇨병을 오래 알아오신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을 알아오신 지 약 20여 년 정도가 되셨고요. 또 가족력이 있으셔서 병원을 찾으셨다가 이제 우연히 당뇨병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약 2년 전에는 그 관상 동맥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 뵙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경기도 고양시 20여 년째 당뇨병을 알아오고 있다는 석병준 씨. 가족력으로 걱정은 했지만 젊었기에 처음엔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데 하지만 20여 년간 먹는 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었던 데다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어 힘들었다고. 아버님 초반에요. 예. 치료 받으실 때 예. 약 드셨잖아요. 예. 약은 어떻게 드셨어요? 처음에는 파란 약인가? 거기 파란 게 뭐더라? 그 반알 먹었거든요. 반알 먹고 그 다음에 한 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약도 두 알을 먹다가 또 바꿔가지고 마지막에도 두 알을 먹었었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는 약 드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년 됐죠. 이것도 달기 전까지 안 해서 처음부터 약을 먹었으니까 검사하고부터 처음부터 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거 인슐린 달기 전까지는 계속 먹었었죠. 그럼 그 약물 치료하실 때요. 가장 뭐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으세요? 힘들었던 거는 뭐 이제 식사 같은 걸 안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게겠죠. 그게 식사를 안 해서 뭐 보리밥만 먹으라 하고 야채 위주로 먹으라 하고 고기 같은 거 먹지 마라 하는 게 그게 안에서 좀 힘들었겠죠. 그거는. 최근 석병준 씨는 인슐린 펌프로 치료법을 바꿨다. 치료법을 바꾼 후 가장 달라진 부분은 안정된 혈당 수치.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인슐린 펌프 치료 초기에 비해 인슐린 주입량이 줄었다는 것. 처음에는 26년 썼나? 근데 지금 15, 16 이래. 그 주입량은 어떻게 되세요? 아침이 17, 점심 15, 저녁 16, 기초, 낮 12, 14, 밤 22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좋아진 점, 특히 그 가장 좋아진 점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나요? 피곤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고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점이었었죠. 그 몸이 회복되면서 새롭게 갖게 된 희망, 뭐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아프지 않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게 제일 안에서 좋은 점이죠. 이전에 비해 편안해진 그의 식사 시간. 조금씩 인슐린 주입량이 줄어감에도 식사를 하는 데에는 전혀 부담이 없다는데. 옛날에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밥을 적게 먹고 단백질 위주로 있잖아요. 고기 종류를 좀 먹고 하니까 덜 안에서 먹게 되죠. 탄수화물을. 고혈당에 대한 불안으로 제대로 먹지 못했던 수십 년의 시간. 잘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그의 모든 일상생활 역시 달라지고 있다. 택시업을 하는 석병준 씨.
일과 중에는 물론 오늘처럼 쉬는 날에도 운동은 꼭꼭 하고 있다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더 부지런해진 석병준 씨. 분명 그에게 인슐린 펌프는 다른 길을 열어준 새로운 치료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 저희들도 이제 가족 간의 면역 때문에 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두 분이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에서 달아보라 하니까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자꾸 나도 이를 보고 하지만은 달면 안에서 참 좋아진다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걸 달았으면 누구나 안에서 다 달고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셔서 이제 염려가 더 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당뇨의 경우 이 가족력이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나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상식들이 좀 난무하는 것 같은데 당뇨병이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당뇨병 환자만 보고 있는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유전병이냐면 유전병 아니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유전병이라는 것은 피를 통해서 유전인자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질환이에요. 그죠? 사람 바꾸기 전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이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혈연관계가 동일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선조 중에서 당뇨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당뇨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일반인들이 유전병을 생각하는 논리들을 한다면은. 근데 당뇨병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아봤자 10%, 어떤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유전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환자 보고 있으면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좀 어머니나 혹은 또 부모나 형제들이 당뇨병 있는 환자들이 한 100명을 보면은 한두 명 볼까 말까 할 정도지. 그것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300명이 한두 명 되는 거지. 그건 가족력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병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유전병인 경우는 특별한 몇 가족만 그런 거고, 대부분은, 우리의 유전인자 때문에 생기는 병은 아니죠. 네. 지금 이 사례자분의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먹는 약으로 당뇨 치료를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 치료뿐만이 아니라 식이요법도 꽤 꾸준히 해오셨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 우리가 식이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2000칼로리를 먹는 게 식이요법이에요. 하루 정상이 2000칼로리 필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돼서 그런 포도당이 아까 이쪽에 다 이용당한다 그랬죠. 인슐린 들어가서. 네. 이 정상은 다 들어가요. 혈당이 정상이니까. 근데 췌장이 망가지게 당뇨병이니까 이게 못 들어가니까 쌓여가지고 혈당이 높아지죠. 혈당이 200 이상이 되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럼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2000칼로리 먹게 했어요. 700칼로리씩 해가지고 600칼로리씩, 그죠?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4시간 그 환자가 소변 보는 걸 다 버리지 않고 모으라고 그랬어요. 여러 명한테. 그러면 그 소변을 모아갖고 한 사람당 나가 있는 소변을 모아갖고 소변에 들어있는 포당 양을 측정해 봤거든요. 제가. 봤더니 놀랍게도 한 20명 해보니까 나간 양이, 하루 종일 나간 양이 포당을 치면은 200g이 나가고, 많이 나가고 250g이 나가더라고. 그리고 포당 1g이 4칼로리예요. 영양가로. 그러면 200g 나간 거 200g 곱하기 4 하면은 800칼로리가 빠져나갔죠. 250g 나간 경우에 250g 곱하기 4 하면은 1000칼로리가 속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자기 몸에 이익되게 2000칼로리 먹었는데 사실은 원로 빠져나간 건 바깥으로 1000칼로리가 빠져나갔으니까 몸에 난 건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마치 정상인으로 얘기하면은 밥을 반밖에 안 먹은 사람이에요. 정상이 반밖에 밥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식이요법 한다 그러면서 배고픈 것은, 정상적으로 먹어도 배고픈 것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환자는 배고픈 거죠.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 1000칼로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몸 사이즈 첨가를 줄여버려요. 그 파괴 현상이죠. 그 합병증 오는 거예요. 이 환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췌장이 망가져서 이걸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첨가를 눌러서 혈당이 정상화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급기야는 환자가 혈당 높아갈까봐 두려워서 먹는 약을 1900칼로리, 1800, 나중에 1000칼로리 맞춰서 먹어요. 그럼 혈당은 정상이지만 몸은 계속 망가지죠. 그게 소신요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몸은 합병증 오는 거예요. 원인은 이거예요. 많이 먹어서 혈당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사용 안 해서 올라간 거예요. 사용하게 만든 것이 올바른 치료인 거예요. 이걸 도외시하고 혈당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적은 양을 먹으면은 혈당은 정상이지만 몸은 굉장히 피해로서 오래 못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뇨 환자도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치료, 이 환자도 이순환 했던 거 보면은 먹약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됩니까? 먹약 먹으면은 당뇨가 처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합병증 온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먹기 시작했더니 하나를 먹고 두 알을 먹고 세 알을 먹고 점점 증가하죠. 나중에 한 번만 인슐린 맞죠. 그 이유는 먹는 약이 췌장을 점점 망가뜨리니까 더 많은 약을 먹어서 췌장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먹는 약이 좀 증가해가지고 결국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짜부러져가지고 합병증 와서 사망하게 되죠. 이 환자 20년 동안 이 코스를 계속 밟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치료 방법을 바꿨어요. 이 치료가 잘못된 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20년 후에 너무 늦게 바꿨죠. 2년 후에 인슐린 펌프로 치료했어요. 아까처럼 인슐린 부족한 것을 적절하게 가장 올바른 건 맞는 한 번 맞는 치료만은 영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오히려 증가하는 게 감소해요. 이 얘기는 우리 몸이 좋아지니까 췌장도 우리 몸의 일부 아닙니까? 췌장도 회복해가지고 안에서 인슐린이 좀 더 나서 회복하니까 여기서 인슐린 들어가는 양을 적게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제로까지 떨어지면 완치가 돼버리는 거죠. 치료 안 하고. 그래서 완치된 환자도 굉장히 많은 거죠. 췌장이 점점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환자가 올바른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지도를 받고 본인도 조그만 의사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당뇨병에 치료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췌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에 이제 췌장 기능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지금 인슐린 들어간 양이 적어졌어도 혈당은 거의 정상화되거든요. 실제로 인슐린 펌프 달고 있으면은 인슐린 양을 계속 줄여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몇 단씩 더 줄이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인슐린 치료, 주사기로 맞는 치료는 한 번 맞으면 뭐 계속 늘어나니까 뭐 마약처럼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늘어나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올바른 치료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니까 몸도 건강하게 췌장 건강하게 만드니까 인슐린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죠. 혈당치 정상화되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전 세계 학회 46차 2010년도에 열린 유럽 당뇨파 학회에서 나보고선 직접 많은 의사 학자들 앞에 발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스톡홀름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 연구를 직접 발표했는데 이 연구를 보면은 췌장 기능이요.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이렇게 뭐 지나면은 4, 5년 지나면은 췌장 기능이 떨어졌다가도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양이 측정해 보면은 매년마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복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기계 뜨고 나버렸어요. 완치 양치율도 꽤 있어요. 완치도 많이 되고 물론 완전히 낫지 않아도 좀 더 좋아지니까 좀 더 병이 경감된 거죠. 그다음에 혈당치도 보면은 당뇨혈소가 합병 예방을 먹고 6% 이하로 조절됐어요. 6.5% 이하로. 그죠? 그러니까 합병증도 예방되고 잘 먹으면서도 동화증되니까 췌장이 회복하고 췌장이 회복하면서 우리 몸도 회복하니까 짜부러졌던 몸이 살아나니까 합병증 있던 것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죠. 눈도 좋아지고 콩팥도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죠. 그래서 좋아진다는 것을 전 세계의 학자들 앞에서 6,000명 앞에서 직접 내 말로
발표를 한 것이 벌써 한 1년 이상 됐군요. 네, 그래서 낫는다는 거다 증거가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만성질환이다, 불치병이다, 당뇨병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완치가 가능한 병이었네요. 그렇죠. 네. 완치된 환자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옛날 구식치료는 완치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치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이 인공체치랑 완치되는 것이 눈에 확실히 보이고 그런 환자들이 확실히 존재하니까 당뇨병 치료를 인슐린펌프 치료해서 완치 안 된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완치된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러나 먹는 약 치료는 완치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먹는 전체장이 망가지니까 완치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완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먹는 약 치료하는 게 올바른 말이에요. 인슐린펌프 완치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말이에요. 네, 환자분이 보다 빨리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먹는 약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착용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치료 진행을 거치는지 병원에 가서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뭐 일단 식사 부분에서는 거의 제약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실제 뭐 식사 부분이 무슨 제약 받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아주 굉장히 세뇌 공작을 많이 시켜놨는데 당뇨병 치료하면서 올바른 원인을 없앴고 동화 호르몬을 제대로 줬으니까 식사 갖고 딴지를 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정상과 똑같이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자꾸만 옛날 치료를 얘기가 자꾸만 나와서 그런데 이제 뭐든지 잘 먹으면 돼요. 정상 똑같이. 네. 이 당뇨가 완치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도 좀 나을 수 있을까 확신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희망이 없는 병원을 갔으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라고 그랬어? 당뇨병 합병이 틀림없이 온다 그랬죠. 네. 당뇨병 틀림없이 안 난다고 그랬죠. 네. 그런 병원 가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병원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그걸 뛰어넘질 못하나 생각해보면 알 것 같은데. 박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네. 당뇨병은 잘못 치료하면 틀림없이 망가지게 할 수 있는 치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료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환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프로나 또 이 환자의 이게 자기가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뇨 치료하는 의사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잘 판단해서 그 환자의 치료의 결과, 그 의사의 치료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올바를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료를 해서 눈도 안 멀고 콩팥도 안 맞추고 다리도 안 자르고 신장도 안 나빠지고 자기 가족들과 같이 자기 직업을 잘 가지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에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수봉 박사님과 참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국민병의 대열에 오른 당뇨. 하지만 불치병이 아니라는 점, 치료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당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